오늘 이 설명에는 실제로 올해 아이들이 수시를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어디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남 쪽에 계신 어머님들이 워낙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아시죠. 근데 제가 왜 수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수시 원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내가 대학 입시에 수시 원서를 쓰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정시로 대학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시킬 때 제일 걱정이 뭐냐면 내가 그 고등학교를 배정받으면 수시 모집에 도움이 될까?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따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명에는 실제로 올해 아이들이 수시를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를 어디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들이 이제 수시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제 수시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실제로 우리가 모집 인원으로 따지면요. 전국 대학교는 79% 뽑는데요. 전체 모집 인원에서. 근데 이제 주요 대학교란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 중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15개 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58% 정도를 뽑아요. 아, 그럼 나머지 42%가 정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모집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량평가라는 게 있고요. 정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량평가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선수권 대회라든지 9초 9를 뛴 친구가 제일 빨리 들어온 친구라고 하면 걔가 금메달이에요. 그 다음에 9초 92가 두 번째 들어오면 그 친구가 은메달이고요. 다음에 10초가 그 다음이면 10초가 동메달이죠. 이렇게 숫자로 끊어낼 수 있는 걸 우리는 정량평가라고 해요. 그럼 이런 전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수능으로 뽑는 전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중에 두 가지는 수시에서 뽑는 거고요. 이것 중에 하나인 수능에 같은 경우는 정시에 뽑는 거죠. 그럼 이 정량평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논술로 뽑는 시험이나 수능으로 뽑는 이 시험은 고등학교의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질문하면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논술은요. 내가 논술을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논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개인 역량이에요. 수능이라는 시험도요. 어찌 보면 개인 역량이에요. 내가 국어 성적을 얼마나 받냐? 실제 수능에서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나 과학 이 과목들의 성적이 몇 점까지 올리느냐는 내가 휘문고등학교를 다니든 단대부고를 다니든 숙명여고를 다니든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요. 정량평가 중에서 첫 번째 고등학교의 역량을 받는 건 교과 전형이에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느냐, 전교 10등을 갈 수 있느냐, 전교 100등 안에 드느냐, 그래서 내 내신 등급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걸 우리는 고등학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성적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2200개는 학교마다 아이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 수시 모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거,
학 정량평가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라는 게 있는데, 정성평가는 사람이 이 아이를 뽑아야 되겠다, 저 아이는 뽑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성평가라고 하죠. 이것도 수시 모집에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학생부 전형이에요. 그러면 둘 다 뭐가 중요한 거죠?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과가 유리할 수 있냐, 종합이 유리할 수 있냐 라는 걸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했어요. 교과 전형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량평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량평가가 뭐라고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내가 1등급이든 간에 1등급은 1등급일 뿐, 이 숫자가 작으면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형이 몇 명 뽑냐라고 이제 최근에 쭉 보면 내년에도 거의 똑같은데요. 이 인원이 5,500명쯤 뽑아요. 어디에서요? 주요 대학 15개에서. 15개 대학교의 정원이 몇 명쯤 되냐면 45,000명쯤 돼요. 45,000명 중에서 5,500명 뽑으니까 12%가 조금 안 되는, 다시 얘기하면 10명 중에 1명 이상을 뽑는 전형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많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디에선 인원이 많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전국대학교에는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물론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이 전국대학교 관심 없으시겠죠. 전국대학 관심이 없으실 텐데, 전국 지방대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의대도 있고요, 치대도 있고요, 약대도 있고요, 카이스트도 있고요, 포항공대 등등도 있어요. 이들 전형의 수시 모집의 대부분은 내신이 좋아야지 들어가요. 그래서 꼭 교과형은 아니더라도 또 교과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인원은 교과에 꽤 있기 때문에 10%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5,500명 뽑는다라는 걸 첫 번째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숫자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라고 되어 있어요. 원주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밑에 전남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내신의 평균이 1.3등급, 1.28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1.3등급, 1.12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등급쯤 안에 들면 의대를 교과로 갈 수 있겠구나. 여기서 약 100km 떨어진 원주에 있는 연대 미래 캠퍼스를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이 조금 낮은 의대가 어디냐면 고려대학교 의예과입니다. 약간 예외죠. 이상하죠.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면 고려대학교 의대는 수능 최저가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교예요. 참고적으로 수능을 이 교과 전형에서 의대들은 대부분 다 반영해요. 4개 등급합 5입니다. 여기도 4개 등급합 5인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4개 등급합 5는 실제로 과탐을 하나하나 나눠요. 그래서 조금 수능 최저가 높아 보이는 거고요. 고대는 과학탐구를 2과목을 묶어서 한 과목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국영수, 과학 2과목을 이렇게 묶어서 한 과목만 2등급 받고 나머지 3과목은 1등급 받는 게 고려대 수능 최저예요. 그렇게 해서 고려대도 요 정도 내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1.3등급쯤 맞으면 교과 전형으로 우리나라 의대, 고대나 연대, 원주쯤 갈 수 있겠구나. 수능 최저를 맞추면 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내신으로
가는 대학교 중에 내신이 제일 좋은 학교는 어딘가요? 라고 질문하면 작년에 가톨릭대 의예과가 내신이 1.0이었어요. 뭐가요? 교과 전형 커트라인이 8명인가 뽑았었어요. 8명인가 뽑았는데 실제로 모두 다 내신이 만점인 아이들이 들어왔다. 수능 최저가 낮았나 보네요? 아니요. 수능 최저 4개 등급합 5였어요. 고려대랑 똑같았는데 단 이 가톨릭대는 과학을 2과목을 평균 낸 게 아니라 과학 1과목은 못 봐도 봐줬어요.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고려대보다 내신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애를 의대를 보내려고 하면 교과 전형으로는 1.32라는 숫자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3등급이라는 게 뭐냐?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국, 영, 수, 공통사회, 공통과학, 한국사 이 과목을 배우죠. 이거는 모든 대학들이 반영하는 공통 과목입니다. 이 6가지 과목을 만약에 5개를 1등급을 받고요. 하나를 2등급 받으면 5개가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이면 내신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1.15등급쯤에 수렴할 거예요. 그죠? 6개 중에 5개가 1등급이니까 이 정도가 될 거고 만약에 5개 중에 4개가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이면 1.2등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6가지 과목 중에 최소한 6개 중에 하나 이상을 2등급을 받으면 실제로 의대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물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도 내신 등급이 반영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회할 수 있어요. 모두 다 1등급 받으면 만회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 내신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의대 보내려고 하면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 뭔 전형으로요? 교과 전형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남 쪽에 있는 고등학교의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어릴 때부터 학습 역량을 굉장히 많이 키워놓은 친구들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많은 친구들이죠. 이 아이들이요, 물론 정말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일부 영재고로 빠져요. 일부 전국 단위 자사고로 빠져서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못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또 일반계의 고등학교를 안 갈 가능성도 높아요. 위에서 빠지고 밑에서 빠지면 실제로 남아있는 아이들끼리 경쟁하면 꼭 내신 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학업 역량이 많은 친구들끼리 경쟁하는데 아이들은 과목마다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저희 아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저희 아이는 수학하고 과학은 정말 좋아요. 근데 국어랑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지금 실력대로 올라가면 수학과학 내신은 진짜 잘 받을지 모르겠지만 국어, 영어 내신은 잘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경쟁하면 내신을 치고받을 가능성이 높죠. 치고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내신이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가 2등급이야. 이러면 1.5등급이 되겠죠? 2과목이니까. 실제로 과학은 1등급인데 사회가 2등급이네? 이렇게 되면 1.5등급이 될 거예요. 제가 서초 메가스터디학원 원장도 지금 겸임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방학 때 서울고등학교 아이들이 꽤 많이 저희 학원에 왔었어요. 거기에 이제 전교 1등, 2등 하는 아이들이 왔었는데 이 아이들 내신이 1.3등급, 1.5등급이에요. 전교 1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정원이 작냐? 400명이 가까운 학교예요.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끼리 내신을 뺏고 뺏기다 보니 왜요? 과목별로 내신을 받는 거다 보니 실제로 고등학교의 내신을 치열하게 하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교과 전형이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아이가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 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3학년 2학기 내신은 영재고를 가다지 일부 상위 선발고등학교를 갈 때는 3학년 2학기 내신이 나중에 우리가 합격, 불합격의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3학년 2학기는 대부분이 내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1학년 1학기의 시험 범위를 굉장히 많이 선행학습을 해놓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건 이런 거겠죠.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우리 아이들이 나을까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냈을 때 장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장점은 우리 아이의 통학 거리가 짧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아이가 무언가 학교의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쉽다. 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의 A, B, C 등급하고는 다르게 4% 1등급, 11% 2등급, 23% 3등급으로 과목마다 다 이렇게 등급을 쪼개는구나. 우리 아이가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근처로 수렴할 수 있을 거야? 의대 보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관점을 좀 바꿔봐야 되겠죠.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저쪽에 한강을 건너가는 건 어떨까? 저쪽으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건 어떨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맹모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부모님들 들으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된다라고 하죠. 또 하나 특이할 것 중에 하나 고교학점제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발표도 안 됐어요. 8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1년 유예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정시 50%로 확대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직 100%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쪽 저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이 중2부터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그 지역의 지역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그 지역에 있어야 그 지역이라는 건 수도권 밖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천안에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저쪽에 민족사관고등학교를 가요. 이러면 한림대학교, 연대 미래캠퍼스, 강원대학교 등등의 지역 인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원주에 중학교에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저쪽에 대구 쪽으로 가요. 그럼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등의 지역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중2부터는 다시 얘기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6년을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재 중3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저는 저 밑에 천안쯤으로 KTX, SRT를 타서 서울로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간다라고 하면 잽싸게 이사를 가려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건 중2부터예요. 근데 지금 중2, 중1은 늦었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중3은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만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갖고 지역 인재할까? 자사고를 가서 지역 인재도 되고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돼야 되겠죠. 그 지역의 고등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에 가가지고 내신을 정말 잘 따요. 그러면 그 내신 교과 전형으로 지역 인재가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걸 우리는 고민하는 시기가 지금 이 교과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 의대 안 보낼 건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제 대학 레벨을 좀 낮췄어요. 스카이를 일단 뺐습니다.
스카이를 빼고 의대에서 갑자기 성대로 내려왔어요. 성대로 내려왔을 때 내신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2023이 작년입니다. 좋은 과 문과는 1.4등급쯤, 좀 낮은 학과는 2등급이 살짝 넘어가요. 대부분 학과, 정말 낮은 학과는 어머님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별로 안 해보신 학과일 거고, 인문과학이라는 학과 안에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도곡과, 사회학과, 사학과 등등 있어요. 이런 학과에 있는 데가 대부분 2등급 안에 들어가요. 자연계도 보면 1.6등급쯤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의예과나 이쪽의 성균관대학교까지나 실제로 내신의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구나. 한 단계를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한 단계를 좀 내려가서 수원대예요. 수원대는 한 단계를 내려간 게 아니죠. 무지하게 많이 내려간 거죠. 여기가 3등급, 4등급이에요. 이제 그 앞으로 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주요 대학교예요. 여기 지금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이런 대학교가 있어요. 국민대. 인기학과가 2등급쯤 되고요. 하위권 학과가 2.5등급에서 3등급이 안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왜 재수 비율이 50%가 넘어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이유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으로 들어가는 대학이 실제로 최상위권 고려대학교 1.4에서 2등급이나 이쪽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직 생각하시지 않는 세종대학교 1.96, 2.36이나 갭이 약 0.5등급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갭이 적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즘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모두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해요. 예를 들면 경북대를 합격하고요. 부산대를 합격하고요. 세종대를 합격해요. 어디 갈래? 라고 질문하면 어머님, 부모님 세대들은 무슨 소리야? 경북대, 부산대 가야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요즘 고3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 세종대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이 지금 나오는 거죠.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모두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강남권 아이들이 내신으로 대학을 가지 못한다. 서초구에 있는 친구들이 내신으로 대학 갈 아이들이 없다. 목동에 있는 친구들이 내신으로 갈 대학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배정받으면 머릿속에 뭐가 하나 지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대학을 못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결과가 나온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교과 전형이다. 아,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이 지역의 고등학교는 실제로 이 전형하고 맞지 않는 전형이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다시 리마인드를 하도록 할게요. 교과 전형은 5,500명, 11%쯤 뽑는다라고 했어요. 12%가 좀 안 된다.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은 16,900명 뽑아요. 아까 5,500명에 우연히도 딱 3배의 인원을 뽑는 거죠. 아, 그러면 33%쯤 뽑는구나. 뭘요? 종합 전형이 33%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 이 우리나라 대학 입시 중에 정시, 수능으로 뽑는 인원은 현재는 40%예요.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교는요, 평균 42% 가까이를 수능으로 뽑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수능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종합이에요. 33%. 주요 대학교로 따지면. 이게 두 번째로 인원을 많이 뽑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뭔가요? 교과 전형 11%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논술이 약 8%쯤 뽑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뽑아서 약 100%가 완성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와, 많이 뽑네요 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둘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좋은 학교, 내신 교과로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숨어있는 함정이 뭐냐면 이 16,900명 인원 중에 주요 15개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상위 9개 대학교. 상위 9개 대학은요,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서성한, 가나다 순으로 얘기한 거예요. 서성한까지가 우리가 보통 6개 대학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여기까지가 우리가 8개 대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시외, 이것도 가나다 순이에요.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희대, 외대 정도까지 약 10개 대학은요, 이 인원의 약 50%를 누구를 뽑냐면 영재고를 뽑아요. 외고를 뽑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를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를 일반고를 보낼 건데요 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33%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통계치일 뿐이고요. 실제로 뽑는 건 16%쯤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뽑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은 우리가 교과랑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교과전형은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냐가 1단계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국영수, 사과, 한국사 등의 과목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산한 수행평가까지 포함한 한 학기 한 학기마다 내신 성적을 얼마나 잘 받느냐가 중요한 게 학생부 교과전형. 그럼 고등학교 선택을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두 번째, 국영수, 사과, 한국사의 내신을 모두 다 좋은 등급을 골고루 받으려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두 번째인 거죠. 반면에 종합전형은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교가 따로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그럼 이제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서울영재고등학교 제일 좋은 학교예요. 어떻게 제일 좋냐면 전교 한 20등쯤 하면 그냥 서울의 한양대 이상쯤의 의대를 그냥 가는 게 최근의 통계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통계예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가 있어요. 성균관대 의예과가 20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아요. 20명을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데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20명만 뽑으면 다른 대학에다가 다 뺏길 수 있겠죠. 왜요? 수시는 6장 쓰는 거니까 서울대를 쓴 애도 성대 지원할 거고, 연대를 쓴 애도 성대를 지원할 거고, 가톨릭대나 울산대를 쓴 애도 성대를 지원할 건데 서울대, 연대를 붙은 애들은 거의 다 성대를 버릴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거기에 가톨릭대나 울산대나 고대나 이런 데도 일부는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1단계를 20명을 뽑는 게 아니라 50명을 뽑아야 5배수를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순서를 100등까지 만들어 놔야지 몇 명이 빠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단계 10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놀랍게도요, 다른 학교 과학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싹 빼고요, 저쪽에 영재고, 서울 영재고, 경기 영재고, 저쪽에 대전 영재고, 대구 영재고 등등 전국에 영재고 몇 개 안 되죠. 영재고 애들만 몇 명을 뽑았냐면 54명을 뽑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인원이 몇 명이죠? 46명이 전국 단위 자사고 일반고로 46명을 채운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선택도 중요하겠네요. 자사고를 보낼까? 거기서 우리 아이의 내신 경쟁력이 있을까? 라고 해서 만약에 거기 가서도 내신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가시면 돼요. 어떤 어머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는요, 포항제철고등학교 전교 2등이에요. 우리 아이는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아니면 안 간다라고 본인이 고집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끝냈어요. 수시에 서울대 컴공을 쓰면 당연히 붙을 거래요. 네, 당연히 붙어요. 포항제철고등학교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디 써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나머지는 왜 써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컴공한다면서? 라고 했더니 어머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의대 보내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그럼 서울대도 쓰고 서울대 컴공을 쓰니까 못 쓰겠구나 참. 그러면서 제가 연대도 쓰고 성대도 쓰고 다 쓰세요. 그때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길래 학생부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라고 질문했더니 모두 다 인공지능 컴퓨터로 적혀 있대요. 그럼 성대는 우선적으로 쓰세요. 전공 적합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학교예요. 고대도 쓰시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종합전형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몇 등쯤 하면 실제로 어느 대학교를 학종으로 보내겠구나. 이런 결과치가 만들어져요. 저쪽에 이제 서울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내신이 4등급 대 초중반 가까이만 되면 뭐 4.3, 4.4 물론 하나고등학교는 내신 등급 나오는 과목이 몇 개 없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얘가 몇 등쯤짜리 학생이겠구나. 4.5등급 안쪽에 드는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대를 들어가요. 이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1등급 대 2등급 대 극초반 아이들만 서울대를 붙을까 말까 해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학교 이름이 블라인드 되어 있지만 대학들은요, 고등학교의 각각의 특징들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 아이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모르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럼 얘가 의도적으로 이 과목을 안 배웠구나? 의도적으로 이 과목은 들었네? 선택 과목 이렇게 보다 보면 커리큘럼을 딱 보다 보면 이거 하나고네? 라고 바로 알게 돼요. 우와, 이거 외대국어구나? 이런 걸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는 굉장히 이 종합으로 실적이 좋아서 주요 대학교는 50% 이상을 뽑는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걸 반영을 한대요. 이런 걸 반영을 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내신 잘 봐야 된다는 게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 진로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진로 역량은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예과를 쓰거나 치의학과를 쓰거나 이렇게 의학 계열을 쓸 거면 의예과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런 관심을 어떻게 국영수사과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 활동에서 등등으로 보여줬다라는 걸 진로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 학생부에도 있죠. 거기에도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있죠. 여기에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있죠. 여기에 어떻게 묻어나와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진로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본다. 의예과나 이런 의학학 계열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은. 나머지 친구들은 진로 역량을 뭘 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물리라는 과목을 물리1, 물리2 그리고 수학의 내신이 되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이 아이는 물리와 연관된 학과를 쓰면 가중치 가산점을 받아요.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했구나. 근데 물리라는 과목을 안 배우고 전자공학과 이런 데를 쓰면 대학들이 진로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로 역량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은 이제 대학 입시가 간소화되고 학생부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진로 역량은
저쪽의 의예과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쪽은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동체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항목이에요. 뭐 이런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한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의 내신이에요. 이거는 지금 1학년 내신은 아니고요. 2학년 올라갔을 때 일반고를 가게 되면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다 내신 등급이 나온 과목을 1학기, 2학기 걸 거의 합쳐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대학들이 이걸 볼 때 어떻게 종합전형을 보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과목이 석차 등급 1등급이에요. 이건 3등급이에요. 이래서 평균이 2등급이네요.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건 교과전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과전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종합전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 이 수강자 숫자, 다시 얘기하면 전교생 숫자를 봐요. 이걸 왜 보냐라고 질문하면, 인원이 굉장히 많으면 분포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죠. 300명짜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1등급이 4% 12명이니까 1등급의 숫자가 많고 안정적으로 무언가 분포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학교처럼 전교생이 118명인데 어떤 과목은 65명만 들어요. 그럼 65명 중에 4% 이러면 6, 4, 24, 2.6명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2.6명이라는 숫자는 없죠. 사람이니까 2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인원이 적은 과목은 내신 따기가 어렵겠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정성평가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인 거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신을 가만히 봤더니 그렇다고 4등급이에요? 우와, 내신 되게 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얘 원점수가 94점이에요. 근데 과목은 평균이 63점이에요. 좀 특이한 거죠. 와, 이게 30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30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4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표준 편차를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이 숫자가 20이 되면 정규 분포인데 20보다 훨씬 작아요. 그럼 이렇게 딱 숫자가 작다라는 얘기는 대학이 봤을 때는 와, 아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구나. 다시 얘기하면 선발 고등학교인가? 이렇게 무언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이름이 블라인드 됐을 때 이 숫자가 작으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다 보니까 얘는 내신이 4등급이지만 원점수들을 가만히 봤더니 원점수가 꽤 높고 평균하고 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 보면 최상위권 애들끼리 경쟁이 진짜 치열하구나. 이게 1점 상관으로 등급이 막 갈렸겠는데? 이렇게 무언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진 애들은 내신 등급으로 아이들을 뽑지 않고 실제로 이걸 자세히 보면서 실제로 이 아이를 뽑아야 될 근거를 찾기 시작해요. 우와, 99점인데도 4등급이야. 94점인데도 5등급을 받네. 이 애들은 일본어까지도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무언가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부 열정이 뛰어난 학교네. 자사고겠다, 이 학교. 이렇게 무언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이런 선발 고등학교들을 좋아한다, 대학들은. 학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남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는 내신 3등급까지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1등급 받는 아이가 살짝 실수하면 3등급까지 뚝뚝 떨어진다.
1, 2, 3등급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서 내신 따기가 어려운데 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정을 잘 못 받냐? 반대로 6, 7, 8, 9등급 친구들은 어느 지역 아이들보다 정말 잘 논다. 그래서 양극단의 점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어서 표준 편차가 너무 크다.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22에 수렴하는 게 대부분 고등학교다. 그럼 대학들이 뽑을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다.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보내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누구만 대학을 가냐?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은 간다. 전교 한 10등쯤 안까지. 이 아이들이 의대를 써서도 일부 붙는다. 그 나머지 친구들은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고등학교들이다. 그럼 이쪽 지역의 강점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수능이 강점인 거다. 논술이 강점인 거다. 왜요? 아이들끼리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업 시간 학교에서도 무언가 이런 수능과 연관된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의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대치동 학원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결과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대학교입니다. 합격선 70%입니다. 합격선 70%라는 얘기는 10명을 뽑으면 7등짜리 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8, 9, 10등쯤이 있는 거죠. 경쟁률이 이렇게 10대 1이 다 넘어갑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뒤에 점수도 이거보다 크게 떨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통 대부분 학과가 2등급대 초반입니다. 뭐를 빼고요? 철학과 하나를 빼고.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 고려대학교의 하위권 학과들만 3등급 근처까지 내려갈 뿐 대부분 학과들은 2.5등급 안에 들어가야지 붙는 게 문과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전형은 이 고려대학교가 학업무수형이라는 이 전형은 일반고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전형입니다. 그럼 고려대는 다른 전형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전형 이름이 뭐냐면 계열적합형입니다. 계열적합형이라는 건 이 계열에 적합한 탐구력을 가진 친구들. 그래서 뭐 영문과를 뽑거나 서반학과를 뽑거나 이런 학과를 뽑을 땐 외고 애들이 대개 다수가 들어가겠죠. 등등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외고나 특목고를 뽑으려고 하는 전형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고 관점으로 애들을 뽑는데 이 정도가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가 되는구나. 와, 자연계가 더 높네요. 요즘 문이과 통합 내신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내신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대학을 내려봅니다. 한 단계 대학을 내려보는데 이 경희대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대학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게 합격한 아이들이고요. 과이표로 해놓은 게 떨어진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경희대 문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행정학과 4등급대 초반 아이들이 붙습니다. 이쪽에 빅데이터 응용학과에 딱 하나 4.5등급짜리가 하나 붙었고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는 5등급이 넘어가는 애들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서 외고 중에 가장 좋은 외고가 어디냐라고 대학교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대원외고라고 얘기합니다. 대원외고 내신 5.5등급 아이가
호텔 경영학과를 씁니다. 왜 하필 호텔 경영학과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호텔과 연관된 건, 호텔은 외국 사람들을 뭔가 맞이하는 첫 번째 공항 다음의 공간인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외국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누구를 선호할까요? 외고 학생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이렇게 낮은 애들이 다수 붙게 되는데 이 내신이 낮은 애들이 누구냐? 외고 아이들인 겁니다. 외고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이 대원외고, 조금 앞에 있는 애들이 한영외고, 명덕외고, 조금 더 앞에 있는 애들이 전국 단위 경기도에 있는 외고, 이렇게 무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표시 안 해놨지만 영어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희대학교는 제2외국어학과가 다 수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를 입학하면 앞에 숫자 내신이 3등급대를 유지하면 서울대를 붙는다. 내신이 4자 초반까지 나오면 고대를 붙는다. 4등급이 넘어가면 이제 4.5 근처가 되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4.5가 넘어가면 경희대, 외대 붙는다. 이게 일반적 대원외고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나중에 되면 양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양상이 바뀌어지냐. 예전에 대원외고에서 순천향대 의대라든지 실제로 의대를 굉장히 많이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 문과 학생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 TO가 열려 있을 때였거든요. 지금 현재 고2 아이들부터, 다시 얘기하면 내년이죠. 내년 입시 2025 입시부터는 문과 학생들도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어질 거기 때문에 외고를 가면 자연계를 못 간다라는 건 올해 고3까지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무언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자연계로 대학을 보내는 걸 희망해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 외고를 먼저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낸 다음에 아이가 아니의 본 생각도 자연계 쪽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내년부터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도 계속 확보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외고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외고 인기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연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막 7등급 근처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무슨 학과 같지? 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수학과 이런 데 막 6등급이 막 있죠. 아시다시피 영재고는 내신이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가 나올까요? 과학고가 나오겠죠. 과학고는 영재고랑 달리 의예과에서는 잘 안 뽑습니다. 잘 안 뽑게 되는 게 최근의 트렌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럼 이 애들 일반학과잖아요. 이게 대부분 과학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도 대학에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하시면 된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은 요 앞에 경희대조차도 종합전형이 만들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를 보내실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아이를 대치동 근처에 강남 8학군의 고등학교를 그대로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교과나 종합전형, 다시 얘기하면 학생부 가지고 대학을 보내실 마음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는 우리 아이는 어차피 이 학교를 가나 그냥 전교 1등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집 가까운 데 가도 전교 1등 할 건데요. 이러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전교, 각 고등학교의 전교 10등 안에 들기가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아이는 여기에서는 교과 종합 전형은 우리 아이한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교과나 종합 전형이 뭐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교과나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다시 얘기하면 재수생들이 경쟁하지 않는 전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이 지금 재수생들을 수시 상담을 다 끝낸 상태예요. 수시 상담을 왜 끝냈을까요? 지금 9월 11일,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수시 원서접수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상담을 다 한 거죠. 제일 먼저 상담할 때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내신 극상위권 아이들을 뽑아봤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시에서 내신을 쓸 아이들을 뽑아본 거죠. 참고적으로 저희 학원은 자연계 아이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1등급대, 2등급 안쪽에 든 애가 몇 명이지? 라고 확인했더니 저희 학원에 지금 약 300명쯤 있는데 그 인원 중에 약 19명이 1등급대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교과 종합으로 재도전을 합니다. 왜요? 작년에 의예과나 이런 쪽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내신은 충족을 시켰는데 떨어졌거든요. 이 애들은 다시 도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애들의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 아이들은 다 뭘로 쓴다라고 하냐면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시도합니다. 그럼 이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교과나 종합은 고3끼리 경쟁하는 전형이다. 고3끼리 경쟁하는 전형은 실제로 내신을 가지고 뽑는 거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내신으로 잘 보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재수를 많이 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1학년 때, 2학년 올라가자마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쯤 되면 나는 이제 내신의 효용성은 여태까지 내신을 워낙 많이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내신 가지고는 대학을 못 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2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복 입고 다니는 재수생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수시에 상담을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 내신이 안 좋아서요. 정시 때 상담해 주시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쓸 아이들이 없는 거죠. 내신이 좋은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 서울고 전교 1등, 전교 2등 이 애들 빼고는 쓸 애들이 없는 거예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재수생과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재수생과 경쟁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일부 생기겠죠.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또 재수생으로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재수생 비율이 높다라는 게 통계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재수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서울의 나머지 구, 아까 이제 양천구나 서초구나 이쪽에 대체 강남구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의 재수 비율은 놀랍게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전국의 6대 광역이신가요? 광역시의 재수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재수 비율이 낮냐?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효용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신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 여기를 가면 안분지족이야. 우와, 내년에 1년 더 해봐야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앞서서 먼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제가 예전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그 교육대 기자 TV에 나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강남이라는 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정말 좋은 지역이다. 아이들이 아직까지 부모님의 뭔가 움직임에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이들의 학력 신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여기서 경쟁을 부추겨서 아이들의 실력을 배양시키는 건 교육적 아이들의 학력 배양에는 정말 좋은 거다. 근데 그 다음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고등학교를 보낼 때는 그대로 이 지역에 남아서 고등학교를 보내는 건 내신을 일단 우리 아이 머릿속에서 실제로 크게 부담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좋은 전략이지만 여기다가 고등학교를 보내놓고 내신 등급 잘 못 받으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하는 건 아동학대다. 이 아동학대를 아이가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딘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왜요? 친구들의 역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못 가지면 아이도 자괴감이 든다. 열등의식에 빠질 수가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계속 배양시켜 나가는 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무언가 아이들 도약의 발판이 될 텐데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첫 시험을 봤더니 망했어요. 다음엔 잘 봐야지 절치부심해서 두 번째 시험 또 망쳐요. 세 번째, 3세번이야. 또 했는데 또 성적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꾸 무언가 마음속에 앙금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들이 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 내가 이 지역의 고등학교를 보내는 건 너한테 내신 가지고 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너한테 활동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하교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저쪽에 지방에 있는 자사고나 이런 데 보는 기숙사에 보내는 건 엄마 아빠 눈에 안 띄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뭐 등등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명분을 만들 거면 보내시는 게 맞지만 여기다가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으러 가는 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욕심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우리 아이가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를 배정받으면 어느 수준일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학교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냥 지금 중학교 3학년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뭘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전교에서 몇 등쯤 하는 아이인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는 거죠. 전과목 몇 등급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고요. 국어는요? 수학은요? 영어는요? 사회는요? 과학은요? 이렇게 무언가에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언가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청주에 있는 S고등학교를 배정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를 뭐라고 했냐면 그 공부 안 하는 학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갑자기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있는데요. 공주 한일고등학교를 보냈고요. 근데 이 아이를 재수시켜서 아주대 의예과를 수능으로 겨우 보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좋긴 하지만 내신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원하는 대학 못 쓰고 재수해서 겨우 대학을 보냈네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속된 말로 수준 떨어진 학교를 보낸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이 떨어진 학교니까 모두 다 내신을 1등급을 받으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어머님이 둘째도 의대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 어머님이 아이를 바꿔줘요. 아이한테 모두 다 1등급 받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그게 쉽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국의 고등학교는 다양하다. 네가 배정받은 고등학교는
전국에 있는 2,000개 고등학교에서 약 1,500등 하는 고등학교다. 그 학교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에 집중하지 않고 엎드려서 자빠져 자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다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1학년 1학기가 딱 끝났더니 모두 다 1등급이 다 나왔네요. 어려웠니? 라고 물어봤더니 별로 안 어려웠대요. 그러면 1학년 2학기도 그렇게 하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도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길래 야,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어려우면 하나만 해야 되는 거다. 내신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남으면 너가 의대 간다라고 했으니까 의예과와 관련된 내용을 국어 선생님이 세특에 적을 수 있도록, 수학 선생님이 세특에 적을 수 있도록, 영어 선생님 등이 적을 수 있도록 소재를 발굴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과목과 연계되게 의예과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 시켰죠. 그래서 쭉 3학년 1학기까지 만들어졌어요. 모두 다 1등급입니다. 수시를 어디 써요? 라고 질문해요. 100% 붙는 데부터 얘기해 준다. 첫 번째, 경희대 의예과 교과 전형 100% 합격. 두 번째, 경희대 의대가 수능 최저가 3개 등급합 4거든요. 여기도 작년에 내신이 1.01이었어요. 두 번째, 가톨릭대 의대. 여기 수능 최저 4개 등급합 5. 여기도 쓰면 100% 붙는다. 세 번째, 가천대 의대. 3개 1등급. 여기도 100% 붙는다. 고대 의대. 여기도 수능 최저 맞추면 100% 붙는다. 서울대 의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추천서 받아서 써라. 여기는 붙을 확률 약 30%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경희대, 가톨릭대, 고대, 그리고 서울대까지 4장을 쓰겠대요. 가천대는 안 쓰겠대요. 왜 안 쓰니? 라고 얘기했더니 서울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방 아이들이 너무 서울 쪽에 이렇게 뭔가 생각이 있어요. 나머지 2장 어디 쓰냐요? 그 마음대로 써라?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대로 어디요? 라고 얘기하길래 야,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서울대 합격 확률이 30%라고 얘기했지. 서울대를 만약에 떨어지면 두 번째 좋은 학교가 어디니? 연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써, 연대를. 세 번째는 성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써. 네 번째는 가톨릭대인데요? 그럼 끝났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요? 서울대 썼고 가톨릭대 썼으니 중간에 연대, 성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6장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연대는 떨어지고 성대는 떨어지고 나머지 4개를 붙어서 지금 서울대 의예과에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이 친구는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신 1등급만 받으라고 한 게 처음에 1학년 입학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 얘기한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뭔 얘기인지 알았대요. 두 번째, 우리 아이를 신흥고등학교를 처음 배정받을 때는 청주에 가면 세관고등학교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두 번째 거기 청원고등학교나 저쪽 한국교원대 부속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유명하거든요. 아, 이사시킬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이사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신 1.0만 받으면 마지노선의 의대가 생긴다. 그 얘기를 믿고 따랐던 게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학원에요, 이 근처에 나온 고등학교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수시원서 쓸 때 다 얘기하는 게 그냥 저는 정시 한 우물만 파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재수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고3 때 했대요. 왜요? 걔 머릿속에는 최소한 치대 이상은 간다. 근데 내신이 2등급이네? 못 가네? 이렇게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던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고3 아이들 이 결과로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예비 고1 학생들까지는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정말 내신 잘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고등학교 보내시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신중해야 된다. 자사고를 보냈을 때 내신이 4등급 안에 들까? 4등급은 전국 단위 자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3등급 때까지 맞으면 연고대, 공대는 간다. 거기 가서 연고대, 공대 보낼 거면 차라리 안 보낼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쪽 고등학교를 보내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2.5등급 안쪽에 들으면 된다. 와, 2.5등급 안에 여기서 듣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조금 더 수준 낮은 고등학교로 이동시키는 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은 교과 종합입니다. 고등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 건지를 우리 잘 고민하셔서 우리 아이가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